네, 지수가 시원하게 올라주는 구간에서 궁금한 이슈가 참 많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어떤 이슈들을 체크해보면 좋을지 5가지 뽑아봤는데요. 이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 유창희 유스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마무리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덕분에요. 일단은 저희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실적 시즌입니다. 그 문을 이제 두 형님이 잘 열어준 것 같은데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모두 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2분기의 실적 시즌으로 분위기 대반전할 수 있을지 그게 오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오늘 지수의 힘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준 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다. 전년 동기 대비 1,400% 늘어났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거 뭐 10만 전자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먼저 이번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이제 정말로 삼성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넘어서 10만 전자 갈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10조를 찍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정말 많이 나오게 되면 앞에 굿자도 좀 기대해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 굿자라고 하는 가격도 넘어서 10조라고 하는 이제 숫자를 채웠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런 의미 있는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우리가 장 초반에 어떤 현상을 겪었죠? 삼성전자가 강하면 반대급부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이제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다면 SK하이닉스에 대한 디램과 낸드 플래시도 괜찮겠다라는 어떤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SK하이닉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더욱이 이제 반도체 IT가 전반적으로 이제 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좀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죠. 엄청나게 지금 반도체 IT가 강하다라고 느끼기에는 다소 네. 조금은 힘이 그렇게까지 센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저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속도 그리고 이 정도의 성과라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조금은 실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이번에 확인한 부분은 이거죠.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올라갔고 또 여기에 수요도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다. 비단 이 부분은 2분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3분기, 4분기에도 적용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또 플러스 여기에 퀄테스트 일정까지 있는 삼성전자이기에 저는 충분히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 대신에 이제 종목이 참 고민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소부장을 해야 맞아요. 되느냐. 네.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는 SK하이닉스의 비중이 8, 삼성전자의 비중이 2였다면 네. 저는 이제는 5대5 혹은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비중을 조금 더 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SK하이닉스보다 이제 HBM 쪽에서 뒤처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참 아쉬운 상반기를 보냈었는데 하반기에는 적어도 5대5 그리고 이제는 삼성전자 쪽 밸류체인도 볼만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 또 챙겨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LG전자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의 힘을 딱 보여줬어요. 주가 상승의 네. 최대 모멘텀이 될 텐데 유창희 대표님 그 이번 실적이 잘 나온 게 날씨 너무 덥잖아요. 네. 에어컨 많이 켜고 계시죠? 네. 저도 하루 종일 틀고 있는데 이번에 6월에 에어컨 판매량이 80%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가전, 거기다가 신먹거리인 B2B 쪽이 네. 또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LG전자 주가도 이제 정말 웃을 일만 남았을까요? 뭐 LG전자도 충분히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분기당 1조 영업이 달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어떤 일시적인 어떤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계속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든지 B2B라든지 또 물론 이제 에어컨 같은 게 약간 계절성 영향은 좀 있지만 이제는 또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해가지고 냉각 시스템 이쪽에 LG전자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꼭 계절적으로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라든지 AI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계속 LG전자가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쪽이 당장 어떤 매출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전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실적만 좋게 나왔다라면 이거 계속 또 이 실적이 유지가 되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원래 잘하던 분야에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고 또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자동차는 현대차 그룹하고 어떤 협업을 하기로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각식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들, 또 로봇이라든지 AI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재평가받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실적 좋았는데 주가가 뭐 별로 안 올라서 뭐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한 11만 원, 11만 원, 11만 5천 원 매물대를 테스트 구간이고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저는 최소한 뭐 13만 원 언저리까지의 상승 가능성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란히 2%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정도 실적이라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기대감을 더 나타낸다면 거기에 반해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되는 모습, 주가 우상향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LG전자는 13만 원까지 열려 있다 얘기 주셨어요. 자,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면 이 시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다른 종목은 없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각각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 온 만큼 지금 주목해야 할 섹터,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어디 보세요? 실적만 놓고 본다면 저는 일단은 반도체 플러스 자동차를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주가의 상승 탄력도를 놓고 본다면 제약바이오도 지금은 꼭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일단 결국 이제 이 숫자가 찍히는 쪽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숫자가 찍히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느냐.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도 그렇고 화장품주도 그렇고 음식료도 그렇고 수출 데이터를 우리에게 찍어주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주가의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세운 기록을 그들이 지금 깨야 되는 부담감이 저는 조금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상황이 좀 다르죠. 워낙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지금 낮은 상태에서 만약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실적 이야기가 나오는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대표적일 것 같고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제 비슷한 본업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쪽에서는 바이넥스라고 하는 기업이 좀 있는데 또 이들은 비단 실적 때문만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 혹은 자존심 싸움에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알테오젠, 유한양액, 뭐 삼천당 제약 이러한 기업들이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기술 수출이라든지 어떤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제약바이오에서 찾아보는 것이 하반기에는 수익률 게임 쪽으로는 가장 탄력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이렇게 전차도 좀 봐야 되는데 이미 숫자로 증명을 잘 해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하반기에 확실히 주목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 제약바이오 sektor에서 나눠볼게요.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가 좀 갈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하이닉스, 물론 하이닉스는 발표 안 했지만 당연히 네. 좋을 거가 네. 예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계속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은 사실은 완성차를 제외하고는 부품사들이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지는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김세성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먼저 움직인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쪽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는 금융사 쪽, 또 지주사 쪽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주사 이러한 기업들은 밸류업 정책 계속해서 이슈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수혜자 입장,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다면 이제는 지배자 입장에서 좀 인센티브가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다라면 전 조선주들은 아직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먼저 움직인 쪽을 보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움직이려는 쪽을 보자. 하반기에 그렇다면 저희가 좀 더 목표 수익률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는 밸류업, 지주사 쪽도 금융 쪽 얘기해 주셨고요. 조선주도 상대적으로 사실 못 갔어요. 그쪽도 한번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쪽입니다. 사실 앞에 이슈랑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의 10만 전자는 사실 뭔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오늘 관련해서 소부장 쪽에서는 볼만한 게 없나 이렇게 봤는데 장 초반 대비해서 사실 탄력 약간 줄어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보고 싶습니다. 앞서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네. 소부장 쪽도 보자 이런 말씀 주셨었거든요. 그러면 좀 눈여겨보는 종목 있으세요? 일단 뭐 반도체를 굳이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면 네. 후공정과 이제 전공정 전공정. 이렇게 네.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후공정이 가장 지금은 계속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네. 후공정 관련 기업들이 사실은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혹은 SK하이닉스의 힘을 빌어서 작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 초까지 너무나 이제 많이 오른 기업들이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현 구간에서 더 올라가지 뭐 올라갈 가능성도 높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이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수익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없으신 분들이 만약 반도체 IT를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전공정이라든지 혹은 소재 쪽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좀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혹은 오늘 이제 JNT라고 하는 기업이 JMB죠. 그러니까 JMB라고 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또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 기업도 이제 뭐 메모리 관련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지금 걸려 있는 뭐 뉴스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리뷰를 혹은 이제 계속해서 공략을 했었던 종목군들보다 새로운 종목을 좀 찾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쪽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 아니라면 저는 전공정 소재 하나 머티리얼즈를 계속해서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장비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유진테크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어제 가장 강했던 종목이 하나 있죠. 이오테크닉스. 네. 이렇게까지 이제 종목을 압축해서 하반기에는 보시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그럼 안 좋게 보느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만 주가의 탄력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삼성 밸류체인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지금 많이 남아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삼성전자 쪽 밸류체인 종목들 강한 흐름 보이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JMB 같은 좀 프레시한 종목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은 것 같아요. 25%대 급등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전공정이나 소재 쪽도 관심 있게 보자 얘기해 주셨던 만큼 또 전공정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도 간단하게 어느 쪽 종목을 좀 우리가 소부장에서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저도 뭐 의견은 비슷해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이 이번에 120억 달러 더 늘리겠다 얘기 나왔고 하이닉스도 지난주에 82조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TSMC도 한 320억에서 360억 달러 정도 투자한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당연히 거기에 버금가는 투자를 계속 할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 좀 미뤄졌던 투자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전공정에 대한 투자가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소재라든지 부품 쪽도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일단 탑픽은 하나 머티리얼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이제는 D램 낸드 쪽에 대한 또 시각이 좀 변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 바라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제우스 같은 경우도 전공정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움직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우스도 앞으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오랜만에 로봇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삼성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쪽의 공정에 100% 로봇이 투입된다. 그걸 위해서 이제 테스트 진행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오늘 단독으로 나왔었거든요. 장 초반에 오랜만에 로봇주가 다 같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잘 가던 로봇주 올해 정말 비실비실했었는데 이제 다시 하반기에는 로봇의 시간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된 상황이에요. 워낙에 또 이런 뉴스 나오다 보니까 일단 로봇주 자체에 대한 기대가 한번 불긴 했는데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하반기에 로봇 섹터 어떻게 보세요? 머리로는 AI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 네. 로봇주들도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실제 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고민을 해보면 손이 잘 안 가는 섹터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는 확실하죠. 주가의 위치 기준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실적에 대한 성적표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오늘처럼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로봇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수급이 붙어주거나 아니면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2분기는 저는 또 패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적어도 3분기에 만약 우리에게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투자의 관점으로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치에서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것 빼고 그 외에 이제 장점을 찾기에는 저는 좀 어려운 쪽이 로봇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봇주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대신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셨다시피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는 섹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뭐 기회의 장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대다수의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로봇주는 볼 때는 아직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워낙에 또 오늘 변동성 나타내는 것도 있는데요. 그게 사실 숫자나 뭐 실적 이러한 것보다는 확실히 단발성 이슈에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봤을 때도 차라리 이럴 때는 단기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오늘 어쨌든 삼성에 뭔가가 붙었기 때문에 튀는 종목들이 많은데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뭐 이렌시스라든지 에브리봇 같이 삼성과 약간 연관 있는 쪽들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안에서 이런 종목만 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그것도 좀 어려운 게 어떤 뉴스가 나올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 그룹이 어떻게 준비를 한다. 그걸로 올라오는데 그 기업이 맞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네. 갔으니까 그렇게 결론을 낼 수 네, 있는 거지. 네. 그 전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로봇주들이 다소 이슈에만 좀 반응하는데 그 이슈가 자체 발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이 뭐 한다더라, LG가 뭐 한다더라, 뭐 어디가 뭐 한다더라 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첨단 로봇을 어떤 걸 개발했습니다. 무엇이 지금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조심스럽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얼마 전에 젠슨 황이 다음은 로봇이다라고 아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 한 연말 정도는 돼야지 좀 흐름이 좀 변화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의 이슈보다는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때가 멀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사실 초반에는 반도체, 뭐 로봇 이런 쪽이 좀 올라오는가 싶더니 결국에 또 제약 바이오가 장악을 했습니다. 섹터 입장에서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기술 이전, 기술 수출, 비만 당뇨, 여러 가지 모멘텀이 쏟아지고 있고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너무 묶어볼 분야들이 다양하잖아요. 뭘 사야 될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저희 화요일에 출연하셨을 때 원픽으로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잘 갔어요. 이거 좀 리뷰 먼저 해볼게요. 유한양액을 드렸어야 했는데 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잘못 네. 드렸나 싶은 삼천당 제약 이런 거. 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제 제약 바이오계 TSMC라고 하면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늘어나는 공장의 수, 속도, 그리고 여기 이제 가동률을 좀 계산을 해보면 해당 기업의 실적을 어느 정도 지금 유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계속해서 이 공장 수를 늘려가고 있는 것은 팩트이고 또 그 안에 내부 가동률도 계속 피크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그다지 오르지 못했었던 이유,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담이 있다 보니 가야 할 자리에서 혹은 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많이 꺾인 상황인데 지금 온 기운이 다시 제약바이오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은 올해에도 여전히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를 필두로 하는 비만 당뇨가 이제 집중을 시켰고 여기에서 기술 수출 이전 계획이라든지 성과가 있는 기업들이 바톤을 넘겨받았고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인 만큼 이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에 조금 더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혹은 셀트리온 그룹사들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변동성을 만약에 노리신다면 제가 원픽 다른 종목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걸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안정성을 노리시는 분들은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 구간에서 80만 원대 후반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안정적인 또 투자를 원한다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80만 원 후반대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바이오가 잘 가니까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좀 전략 어떻게 챙겨야 될지가 고민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한양행 이거 미리 샀으면 어땠을까? 삼천당 제약 가는데 더 샀으면 그래도 그거 고점 아니었는데 이런 좀 고민이 됩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가는 말,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 같은 거 그래도 샀어야 했나? 아니면 차라리 덜 오른 뭔가를 찾아볼까요? 네, 지금은 저는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바이오주의 가장 큰 약점은 재무 구조가 좀 부실한 기업이 많다라는 거고 또 어떤 돌발 악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가는 종목군들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한양행이 재무 구조가 안 좋을 리는 없는 것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FDA 승인의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이게 나오면서 움직이는 거고, 또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가지고 CMO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분위기들 형성이 되다 보니까 뭐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반응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펩트론이든 뭐 인벤티지 랩이든 나이백이든 또 기술력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ADC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또 그것이 기술 수출이 됐든 실적이 됐든 계속 확인시켜준 기업들은 지금 좀 비싸더라도 사실은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한 게 맞다. 근데 오히려 못 간 기업들, 이런 기업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바이오주 못 갔으니까 가겠지 하는 기업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서 접근은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오가 사실 이번 주 자체를 좀 장악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다음 주에도 이게 계속 갈지가 궁금한 게 다음 주에 뭐 갤럭시 언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 있습니다. 미국 CPI 발표도 있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수익을 줄 수 있는지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쉬어가야 없으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위로만 가는 것도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한 다음에 위로 가면 좋지만 매수하지도 않았는데 위로만 가면 또 아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만약 언팩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대내 이슈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조금은 더 관심을 받고 제약바이오주가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군들을 한번 신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저는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공교롭게도 7월 첫 번째 거래, 그러니까 네. 하반기 첫 거래부터 상반기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 지금 맞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네. 불과 2, 3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 K뷰티, K푸드 이야기만 계속했었는데 변압기. 네. 변압기까지 최근 3거래일 동안 이들은 지금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네. 이들을 대신해서 지금 계속 거론이 되는 것은 뭐 반도체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어떤 출발점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담아볼 기업들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조정 나온다면 좀 좋은 종목들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원픽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거 좀 궁금해요. 아까 유창희 대표님께서 가는 거 더 우리 봐도 좋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거든요.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는 주가가 더 뚱뚱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 섹터 상승 여력 더 있나요? 뭐 저는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펩트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감은 좀 있지만 약간의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상승한다라면 재차 상승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또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나이백 같은 경우 또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또 이게 다른 장점은 또 뭐냐면 물론 이게 실패라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바이오 하면 또 리스크가 큰 기업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저점에서 이제 상승이 시작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하락을 한다고 해도 리스크가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타자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좀 조정 나왔을 때 우리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HLB 그룹주요. 네. 이거 변동성이 상당하지만 결국에 기다리면 안 될 건 없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VI의 뭐 상한가에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이슈들이 이번 주 내내 나오고 있어요. HLB 그룹주는 아무래도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응 전략도 궁금하거든요. 유창희 대표님은 방금 전에 답변해 주셨으니까 저희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이 HLB 그룹주 좀 어떻게 우리 접근하면 좋을까요? 어렵네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정말 고가권에 가지고 계신 분들, 11만 원대 혹은 12만 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참 주식이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저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선은 해당 기업의 기술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음을 우리가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 여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불편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저는 이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하락하기 전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굳이 추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혹은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너무 욕심을 내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이 기업은 보유하고 계신 객단가가 보유 단가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높은 가격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믿고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불이 붙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도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아래 가격에서 충분히 수익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변동성을 보일지 모르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하시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약바이오 사실 HLB 그룹사들이 정말 퍼포먼스가 임팩트가 세서 그렇지 이거 외에 지금 혹은 봐야 할 기업들 저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욕심을 부리시지는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에 대해서는 보유자분들과 이제 신규로 접근한 분들 좀 나눠서 저희 전략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좀 기다리시면 또 관련해서 재심사 후에 좋은 뉴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기점으로 우리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또 변동성도 우리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처럼 많이 올랐을 때 수익 실현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ESS도 계속 갑니다. 테슬라발 ESS 훈풍이 있기도 했고 오늘은 삼성 SDI 쪽에서 나온 뉴스 영향도 컸어요. 미국의 전력기업 엑스트라 에너지에 1조 원대 규모의 ESS용 배터리 납품 협의 중이다. 이런 소식 나와서 삼성 SDI도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다른 종목들 더 많이 올랐거든요. YM텍, 한중 NCS 이러한 종목들 두 자릿수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서진 시스템이나 SK 이터닉스도 같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ESS 쪽도 우리 계속 봐야 되는지 유창희 대표님 식을 줄 모르는 열기입니다. 네. 관련주 계속 봐야 될까요? 유망주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ESS는 계속 봐야 된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은 급성장할 거라고 전망이 되어 있던 상황인데 이번에 테슬라가 그걸 다 확인시켜줬죠. 그리고 오늘 삼성 SDI가 아직 계약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계약 단계에 있다. 사실 LG 에너지솔루션도 이쪽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였는데 ESS 시장이 커진다라면 또 달라지는 것이죠. 아직 ESS는 LFP 배터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이 시장이 커진다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탑픽은 서진 시스템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테슬라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통해서 ESS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서진 시스템은 이미 미국에서 이 시장을 장악력이 큰 기업들 1위, 5위 또 10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하고 계속 계약을 맺어오면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공장이 좀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중국 간의 어떤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삼성 SDI가 1조 원대 계약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 SDI 쪽으로도 ESS 관련돼서 제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서진 시스템이 이 계약을 받아온다고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 관련해서는 서진 시스템이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오늘 발표 나오고 오히려 주가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 정도는 지금 이럴 때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29,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매수 가능하고 1차 목표가는 38,000원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마침 또 ESS 얘기 저희 하는 중이었는데 오늘 원픽으로 가지고 오신 게 서진 시스템이네요. 서진 시스템이 아까 오전 함장에서는 8% 넘게 올랐었는데 지금 또 4% 가까이 눌려 있는 구간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 접근 가능하다. ESS 쪽은 여전히 볼만하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서진 시스템 목표 주가는 38,000원, 손절가 29,500원으로 원픽까지 저희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씀드린 김에요. PSK를 유창희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셨었는데 6월 14일부터 해서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16% 가까이 됩니다. 이 종목 추가적인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PSK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실적 2분기 실적 좋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정에 대한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라면 PSK의 역할은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만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 그러면 충분히 4만 원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끌고 가서 우리 4만 원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리뷰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의 원픽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종목 한번 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덜 오른 건가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JW 중해제약을 네.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은 실적의 성장성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액이 이제 6천억 정도였는데 올해 이제 2024년도 이 기업의 지금 예상 가이던스는 이제 8천억 정도로 이제 잡혀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매출액에 대한 외형 성장보다 내실인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이제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2021년도 기준에는 영업이익률이 5%였다가 2022년도에는 9%, 2023년도에는 13%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의 상승 탄력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물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숫자가 좀 찍혀진 기업에 조금 더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JW 중해제약도 가장 잘 나갔었을 때 이제 가격대 이제 5만 원인데 그때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31,000원이라는 가격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는 4만 원이라는 목표가까지 가능하고 조금 길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쭉 한번 들고 가보셔도 괜찮다. 역대 최고 매출이라면 혹은 역대 최고 영업이익이라면 저는 주가 또한 역사적인 신고가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000원만 깨지 않는다면 사볼만 하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 주가는 4만 원이고요. 2차는 좀 더 길게 본다면 5만 원까지 가능하다 말씀 주셨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앞서 우리 비만 당뇨도 꾸준한 관심을 받는 섹터지만 사실 탈모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크거든요. 관련해서 JW 중해제약을 오늘장의 원픽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5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